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UFC 302 대회의 메인 이벤트 이슬람 마카체프와 더스틴 포이리에 간의 타이틀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양 선수의 전력에 대한 분석 이런 건 상당히 UFC 마니아 분들이라면 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것을 아실 건데요. 더스틴 포이리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경기를 나는 스포츠 매치처럼 스포츠 경기로 만들면은 이길 가능성이 없다. 싸움으로 만들어야 한다. 결국 관건은 이거예요. 싸움이 되느냐, 경기가 스포츠가 되느냐. 더스틴 포이리에가 말하는 싸움이란 거는 기술적인 것들을 많이 겨룬다기보다는 치고받고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상처가 나고 서로 타격을 막 휘두르고 이런 난타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포이리에가 얘기하는 스포츠 매치라는 것은 역시 서로 특히 그래플링 파트에서 레슬링과 주짓수 파트에서 기술을 겨루는 형태로 가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 발언을 더스틴 포이리에가 직접 해줬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싸움이냐, 내일 경기가 싸움으로 흘러가느냐 아니면 스포츠로 흘러가느냐,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포이리의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본다면, 저는 그냥 해설자로서 봤을 때 이번 경기는 더스틴 포이리에가 이슬람 마카체프의 테이크다운을 방어하느냐 못하느냐에 거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그 다음에 어떤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고 되게 많이 간다기보다는 저는 여기서 그냥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포이리에가 딱 이거예요. 이슬람 마카체프는 더스틴 포이리와 함께 똑같이 왼손잡이 자세를 잡고 경기에 임하죠. 가장 최근 경기 포이리에 선수가 그 브누아 생드니하고 했을 때와 어찌 보면 비슷하죠. 생드니도 왼손잡이 자세로 압박해서 포이리에에게 좀 상대를 했었으니까요. 마카체프의 테이크다운 스타일은 마이크 브라운 코치, 바로 더스틴 포이리에의 코치인데, 브라운이 분석했듯이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보다 태클은 조금 덜 치는 스타일인데 상체 클린치에서의 테이크다운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 마이크 브라운 코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에게 받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태클도 좋습니다. 물론 개수가 좀 적을 뿐이죠. 하지만 찬스가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깊게 상대방 니킥 같은 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런 타이밍으로, 특히 케이지에 몰아놓고 팍 들어가서 쑤셔서 싸잡아서 뽑는 이런 태클이 굉장히 좋고요. 이런 것들을 포이리에가 막아야 하겠고, 그리고 클린치에서의 테이크다운, 아르만 사루키안전에서도 나왔고 여러 다른 경기들에서 나왔습니다만, 상대방이 니킥을 할 때, 타격을 할 때, 더티복싱이나 니킥이나 해서 중심이 조금이라도 약간 떴을 때 그걸 이용해 주는 게 되게 좋아요, 이 마카체프 선수가. 찰스 올리베이라 전에서 올리베이라가 니킥할 때 확 후리기로 들어가는 모습 있었고, 사루키안전에서 발목 받치기 거의 예술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포이리에의 전력을 봤을 때 포이리에 입장에서 불안한 면이 있는 게, 저는 더스틴 포이리에와 저스틴 게이츠의 약점이 저는 공통적으로 클린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둘은 하빕 누르마고메도프하고 할 때, 그리고 찰스 올리베이라하고 할 때 완전 클린치에서 당했어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야 설명할 필요가 크게 없고, 찰스 올리베이라 전을 보시면 올리베이라가 저스틴 게이츠와 싸웠을 때, 그리고 더스틴 포이리에와 싸웠을 때 서로 큰 거 치고받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올리베이라가 전진 압박 리듬을 확립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클린치에서 올리베이라가 셌기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되게 큽니다. 근데 올리베이라가 마카체프한테 달려들었을 때는 클린치에서의 이 레슬링 게임의 레벨이 진짜 꽤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올리베이라가 더스틴 포이리에보다 훨씬 좀 클린치에서 좀 셌다고 저는 봤는데, 근데 또 마카체프에게는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포이리에가 그 마카체프하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수학적으로 다 이런 공식들이 들어맞는 거는 격투기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클린치 부분의 그런 전력을 봤을 때 되게 조금 포이리에가 이 부분에서 되게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브누아 생드니전에서도 멋진 타격을 적중시켜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생드니가 클린치를 막 붙고 밀고 당기고 했을 때 포이리에는 상당히 좀 힘겨워 했었거든요. 생드니가 오히려 거기서 레슬링 쪽을 좀 더 많이 가져가는 레시피를 갖고 나왔으면 포이리에가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드니도 피가 뜨거운 선수이다 보니까 그렇게 레슬링 걸고 또 클린치 잡고 했는데, 클린치 잡은 다음에 거기서 테이크다운을 많이 노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막 엘보우 치고 니킥 치고 또 때리고, 그 다음에 포이리에가 떨어지면 그걸 가서 레슬링으로 지루하게 약간 잡는 게 아니라 따라가면서 타격으로 잡고, 이러다 보니 포이리에의 그 핵주먹이 터질 찬스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마카체프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생드니가 포이리에게 했던 것처럼 압박을 걸고 들어오되 더욱더 신중하고 또 더욱더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형태로 압박을 할 건데, 클린치가 됐든 클린치에서의 테이크다운이 됐든 아니면 뭐 케이지 쪽에 몬 다음에 딱 깊게 태클 쑤시는 테이크다운이 됐든 포이리에가 어떻게 막을지가 제가 보기엔 관건입니다. 만약에 넘어가면 일어나면 되지 않나요? 좀 일어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다 발전해 있으니까 이런 거 하면 되지 않나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큰 의미가 없어요.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번, 두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포이리의 스타일 자체는 힘이 되게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빕 전에서도 그랬듯이 좀 서서히 잠식당할 거라고 봅니다. 제 기억에 찰스 올리베이라 전도 포이리에가 2라운드인가 그때 가드 포지션으로 갔을 때 거기서 누워 있었죠. 2라운드였나 3라운드였나. 근데 그때 뭐 본인은 체력을 세이브하려고 스크램블 안 하고 백잡혀서 초크 같은 거 피하는 동시에 체력 세이브하려고 좀 누워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더 지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선택을 했을 때 10중 8구는 오랜 UFC의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넘어가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넘어간 후에 스크램블 이런 거를 이슬람 마카체프한테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포이리에가 지고 마카체프가 여전히 챔피언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상대로서 지금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은 단연 아르만 사루키안이죠. 사루키안은 저는 같은 레슬러 출신으로서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마카체프에게 막 스크램블 해서 같이 체력 빼는 싸움을 하고 또 오히려 테이크다운도 치고 이런 싸움을 소위 맞짱을 뜰 수 있다고 봅니다.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비록 밑체급이긴 했지만 이런 싸움을 그래플링에서의 약간 정면 승부를 마카체프에게 좀 걸었었죠. 1차전에서. 그런 점들이 오히려 마카체프를 좀 힘들게 할 수 있는데, 더스틴 포이리에는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싸움에는 능하나 타격으로 막 치고받고 코가 부러지는, 눈이 깨지는 이런 거엔 상관은 안 하는데, 그래플링 쪽이 들어갔을 때, 특히 레슬링 형태의 그래플링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점, 그 점이 역시 되게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앤서니 스미스가 분석을 한 게,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와 이슬람 마카체프는 완전히 다른 선수다. 다른 점으로 든 게, 이슬람 마카체프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에 비해서 타격을 더 많이 하고 기술이 더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포이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앤서니 스미스의 말도 맞는데, 그런 특징을 오히려 알고 하빕과 이슬람 마카체프가 딱 오히려 마카체프가 게임이 더 많은 만큼 그걸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냉정하게 조절해서 나올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
킥의 빈도를 줄인다든지 펀치의 힘을 좀 많이 뺀다든지 펀치의 연타 같은 것을 쓸데없이 절대 하지 않고 하나 둘 한 다음에 무조건 빠지거나 붙어서 레슬링으로 섰거나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물론 기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 구사할 수 있지만 조절을 해서 딱 맞게 포이리에게 적합하게 조절을 해서 나올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스틴 포이리에가 이슬람 마카체프의 테이크다운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저는 승부가 갈릴 거라고 보는데 이건 약간 재미로 나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케이지 외부의 요인입니다. 어찌 보면 변수예요. 파울로 코스타의 저주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타이틀전이 있는데 그 페이퍼뷰 대회에서 타이틀전이 있는데 파울로 코스타가 자기가 타이틀전 나서는 거 아니라 자기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 타이틀전이 있는데 파울로 코스타가 그 대회에 같이 나오면 그 대회에서 챔피언은 타이틀을 상실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외신 기사 보고서 이 뭔 소리야? 하고서 웃으면서 봤더니 무려 6번의 기록이 있습니다. 파울로 코스타의 저주의 희생자가 조제 알도, 그리고 217대회에서는 무려 3명, 마이클 비스핑, 코디 가브란트, 요한나 옌드레이치 3명이나 이렇게 다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스티페 미오치치, 다니엘 코미어, 카마루 우스만이 리온 에드워즈한테 졌을 때 코스타가 루크라콜도 이겼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죠.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일리아 토프리아에게 패배를 했을 때 코스타가 또 그때 출전해서 로버트 위테커에게 졌었어요. 과연 이 코스타의 저주가 적용이 될지, 만약에 파울로 코스타의 저주가 적용이 되면 더스틴 포이리에가 길로틴으로 이기든 뭘로 이기든 이기게 되겠죠. 네. 이 코스타의 저주가 적용될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는 더스틴 포이리가 아무리 언론에서 얘기하긴 했어도 길로틴은 스스로 최대한 자제하고 테이크다운 방어에 주력하면서 타격전에 타격 하나 맞추는 본인의 주먹이 너무 무거운 걸 아니까 포이리에가 진짜 주먹이 되게 세다고 정평이 나 있잖아요. 마이클 챈들러가 얘기를 했죠. 본인이 싸워본 사람 중에 가장 펀치 센 사람은 더스틴 포이리에였다고. 많은 라이트급 선수들이 얘기를 하죠. 포이리의 주먹이 제일 셌다고. 그 주먹을 부드럽게 탕탕 맞출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노리는 쪽에 집중할 거라고 봐요. 길로틴은 밈으로 돼버려서 웃으면서 얘기는 하더라도. 네. 자,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 저희 넘버링 대회인 만큼 그 프릴림 경기부터 다 중계가 되니까 차도루님 그리고 김도환 해설위원님 같이 또 중계를 해주실 거니까 프릴림 경기부터 11시부터 시작이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